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를 뻥 뚫어주고 마음을 싹 쓸어주는 법률 정보 맛집 로뱅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 지수를 수직 상승시켜줄 특급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궁금해서 참 못 이루셨던 그 질문, 로뱅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딱 10분만 집중하면 여러분의 골치 아픈 법률 문제가 싹 풀리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의 모든 것 로뱅크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실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회사 문 닫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 대표님들은 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특히 근로자분들 급여나 퇴직금 못 받으면 대표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법인이 파산했을 때 대표자의 책임은 크게 첫째, 민사 책임, 둘째, 형사 책임과 그리고 셋째, 조세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민사 책임을 다투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자 형사 책임과 조세 책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대표자 형사 책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 형사 책임? 근로기준법 위반죄요? 어쩐지 살벌하게 들리네요. 전문가님이 운을 띄워주셨으니 첫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급여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가 책임을 지나요? 회사가 임직원의 급여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는 민사적으로는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재산으로 직접 갚을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엥? 민사 책임은 없는데 형사 책임은 있다?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그럼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갑차고 교도소로 징역 살러 가는 건가요? 왠지 후덜덜하네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죄 처벌은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체당금, 즉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을 위해 노무사 선임해주거나 자료협조 등을 통해 합의 치하를 유도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사기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회사가 망하면서 거래처 대금도 못 갚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대표님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특히 신규 거래처하고 기존 거래처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존 거래처의 미지급 상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거래처의 미지급 상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신규 거래처는 뭔가 다르군요. 처음부터 거래처 대금을 못 줄 것 같으면 거래하지 않는 게 맞겠네요. 혹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사업 운영 시에는 항상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거래 시에는 충분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역시 투명한 경영이 답이군요. 그럼 형사 책임 중 두 번째로 이번에는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가지급금, 이게 뭔가 헷갈리는군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나 주주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데요. 가지급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거나 대표자의 가수금, 즉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잘만 소명하면 되는 거였군요.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조세 책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법인이 파산했을 때 부가세나 4대 보험, 지방세 같은 세금을 못 냈을 경우 대표님한테도 책임이 돌아오나요? 대부분의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에 처해 있는 경우에 세금부터 밀리잖아요.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과점주주, 즉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체납 조세를 해당 지분 비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으하하, 과점주주 51%? 이게 함정이군요. 그럼 과점주주인 대표님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뭔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납세 의무는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2차 납세 의무 말고 또 다른 조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또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가지급금 등 자산들의 귀삭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을 대표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정상해요? 와, 이거 정말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진짜 무서운데요? 자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면 대표님 주머니로 들어간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때린다는 말씀이시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파산 선고되었다고 법원이나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해주었겠지라는 오판으로 무작정 법인을 폐업 처리할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들을 폐업 결산하여 정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폐업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 선고 이후에도 법인을 폐업 결산해야 한다는 말씀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법원이나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 오늘 정말 꿀팁 대방출이네요. 대표님들의 형사 책임부터 조세 책임까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뱅크 전문가님 덕분에 궁금증이 싹 풀렸습니다. 네, 대표자의 형사 책임과 조세 책임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 회사는 어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회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법률 해석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로뱅크는 언제든 여러분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전화 예약 후 상담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로뱅크 팟캐스트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